남욱, 유동규,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정체. 김만배 씨를 이재명 로비용으로 영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진술들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건 이재명 로비용.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야하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 이재명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사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만배를 애초에 영입한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 로비용이었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업 허가를 안 해줘 협상이 시작됐다. 이재명 마음 바꿔달라 김만배에게 최초 부탁한 내용이다 라고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공판에서도 증언이 합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맞춰 증언, 이재명 의지로 대장동은 진행된 거다. 지난 25일 역시 같은 공판, 유동규 측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신문을 하는데 성남 도계공 설립 이재명이 주도해 최윤길 당시 시의원 협조받아 추진한 것이냐.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의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거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측이 묻고 남욱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진술은 이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진행된 거다. 이재명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가지 종류의 진술을 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영입한 거다. 설득하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영입한 사람이 얘기를 했고 네. 유동규, 남욱 둘 다 대장동 사건은 그분의 의지로 진행됐다라는 두 가지 종류의 진술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 대장동 사건의 키맨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그 이재명 전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결국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전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남도계공이 만들어질 때 조례가 만들어졌었고요. 정관도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항은 사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다 시장한테 선 보고하고 후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가 지금은 거의 뭐 한 50줄 가까이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스스로 이재명 그 시장에게 어떻게 선을 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에 10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모든 그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예. 결정적으로 시장에게 연결된 커넥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다른 사람, 그 천화동인 6호인가 7호인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수원 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충분히 그 어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하면 김만배 씨를 쓰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분율이에요. 2014년 12월 달에 뭐가 설립이 됐냐면 서판교 자산관리가 설립이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남욱의 지분율이 45%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 시작이 될 때는 화천대유로 시작이 될 때는 남욱의 지분율이 45%에서 35%로 줄어들었다가 24.9%까지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늘어난 게 누구냐면 어떤 것이 늘어났느냐면은 김만배 씨의 지분율이 늘어난 거예요. 김만배 씨의 지분율이 5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뭐 실질적인 김만배 지분율이 24.5%다, 12.75%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만배 지분율이 만약에 12.25%다라고 하면은 그게 50%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배, 유동규, 그 의형제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남욱은 의심을 하고 있냐면은 김만배 지분율 12.25% 맞다. 하지만은 나머지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인데 그게 이재명이
다 먹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먹는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욱은 그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노후 자금까지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구의 어떤 노후 자금이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 대장동 이익 중 본인 집은 49%, 절반 24.5% 이재명 측 배분이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신문합니다. 이재명 측 몫의 의미가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유동규 측 변호인에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유동규 측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까지 염두에 둔 목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나? 그러자 2014년 재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이후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걸로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마치 검사 같아요. 사실은 다 대장동 관계자들인데 유동규 본부장은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다 진술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욱 변호사의 답변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 지분,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게 정진상 떼주고 김용 떼주고 플러스 대선 경선 자금뿐 아니라 2014년 때 선거 때부터 대선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당초 맨 처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그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정진상, 김용, 이재명과는 마치 무관하게 얘기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남욱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김만배라는 사람을 영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영입을 한 거죠. 도구로 사용하려고. 근데 그 사람의 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원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누굴 영입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지분을 나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할당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 지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의 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어쨌든 그 돈의 종착지가 지금 정진상이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뭐 꼬리를 자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진상이 그 끝이었다면 뭐하러 돈을 주겠습니까? 도장 찍는 사람은 이재명인데 정진상이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인허가권은 이재명 시장이 도장을 찍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돈이 뭐 만에 하나 정진상에서 멈췄다 뭐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그 사업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어떻게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정치 공동체로 엮여 있다라는 것밖에는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남욱은 몸통은 어쨌든 이재명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도장 찍는 사람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뭐 정진상이다, 김용이다. 결국은 이재명의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고 이재명 본인도 이게 자신의 굉장한 치적이다,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남욱, 유동규 측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건 아직까지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측의 입장이고 진술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염두에 뒀다. 노후 자금이라면은 통상 은퇴 이후의 자금인가요, 김수영 교수님? 그렇죠. 뭐 이제 뭐 주로 모든 선거들 뭐 지방선거, 대선, 경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정말 많은 액수가 어쩌면 할당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내가 어떻게든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저수지처럼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 돈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남욱 측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3인방 중 유동규, 남욱 두 분은 선거 자금 플러스 노후 자금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노후 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대장동을 설계했다라는 주장인데 과연 전재수 의원님 입장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노후 자금까지 부럽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지금 것인데 공판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의 재판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재판에서 진술하고 서로 정언을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남욱 씨와 그 유동규 씨는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형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서 제 살 길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술이 무슨 어떤 사실을 담보하고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진술 물증 없이 또 증거 없이 진술에 의지해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또는 자신의 주장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지 예. 이분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팩트로서 이제 증명이 될 텐데 근데 이분들은 이미 2020년도 10월 30일 날 정영학 녹취록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진술들을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술들이 왜 바뀌었는지 바뀐 진술에 대한 물증과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 중심주의. 주로 이제 전해 들었다 또는 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추측한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실과 팩트로서 얼마만큼 증명이 법정에서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노후 자금 이러니까 예. 무슨 아주 그냥 파렴치범의 이미지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일 수가 있는데 이미지다. 예, 이런 이제 표현으로 좀 이미지를 좀 이제 그래도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비판까지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노후자금, 선거자금에 이어 노후자금, 천화동인 1호의 지분, 내 용도는 그거였다라고 유동규 씨 측과 남욱 변호사는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